네, 저는 진영호고요. 학원농장 대표입니다. 학원농장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서해안가에 있습니다. 면적이 한 15만 평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나머지 조금이 작은 숲이라든지 쥐터, 길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원농장의 시작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련을 한 건데요.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제안을 했죠. 네가 이걸 맡아서 서부 영화에 나오는 멋진 농장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대학 진학도 농대를 하게 됐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여기 한 1년 반 정도 투신을 해가지고 농장을 일구려고 애도 썼지요. 당시에는 조건이 너무 나쁘고 또 내 능력도 너무 모자라가지고 애만 쓰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1년 반쯤 개기다가 결국은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취직을 했지요. 직장 생활은 꽤 이쁨 받고 했어요. 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나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또 준 기회를 잘 활용도 해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승진을 해서 1번 타자로 이사 진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리 속에서 농장이 떠나지를 않았고 이것을 성공시키는 게 나의 숙명같이 그 생각이 계속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사가 된 뒤 얼마 후에 이사가 되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조금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또는 그 자본 그 자체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되는 그런 때인데 어딘지 모르게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고 나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상대로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생활을 접고 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장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1992년도였습니다. 이제 한 30년 됐죠. 와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나는 내가 농대를 졸업을 했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세계적인 인류 농장들을 일부러도 가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이 농장을 잘 성공적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해가지고 정말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자본은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돈은 전부 토지를 담보집해서 농협 융자로 그리고 몇 년을 견뎠는데요. 한 10년쯤 지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재패먹을 땅도 하나도 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농장만 놔두고 쫓겨날 때까지 흘러갔어요. 그렇게 그 농업에서는 대참패를 봤는데 내가 농장에 돌아오자마자 관광 농장을 인가를 내 가지고 관광 농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 농원 역시 처음에는 손님이 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아무 수익도 없이 지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손님들도 오시기 시작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이 비로소 그 손익분기를 맞춰가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게 농장 시작하고 뭐 10여 년 지난 뒤의 얘기예요. 봄에 그 청보리밭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몰려들었는데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가을에는 원래 여기가 보리하고 가을에는 콩을 심어요. 그렇게 보리하고 콩이 아주 환상적인 작부체계인데 콩밭에는 관광객이 안 와요. 아무리 넓어도 관광객이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농업 수입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관광 수입이 좀 발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관광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찾아낸 게 메밀입니다. 메밀꽃이 피면 이쁘거든요. 근데 메밀은 콩에 비해서 농업 수입은 훨씬 처져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콩을 다 정리해버리고 메밀을 심었죠. 그랬더니 또 메밀꽃밭에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메밀로 그렇게 경관농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여름에는 또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좀 사람이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 벤 밭에 서둘러서 해바라기를 심게 됐어요. 해바라기를 꽃을 보고 나서 바로 또 서둘러서 메밀을 심으면은 또 메밀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모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 해바라기, 메밀 산모작을 하게 됐고요. 관광 손님도 여름에도 많이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의 뭐 학원농장 역사이기도 한데요. 뭐 지금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경관농업 농장으로서 활발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요, 대개 축제 주최 측이 많은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축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를 짜고 인류 가수들이 오고 뭐 개그맨이 오고 그러면은 한 2시간 진행하는데 한 3억 원 정도씩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청보리밭 축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청보리밭 그 자체가 예뻐가지고 보리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을 해서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보리밭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와주시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용이 조금 드는 축제,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고요. 내가 몇 년 됐지만 정부로부터 산업 훈장을 탔어요. 그 훈장을 정부가 주신 이유가 농업에 관광업을 접목을 했다. 농업 수익이 빈약한 농업을 가지고 재배 과정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을 했다. 이게 이제 훈장을 준 이유인데 아무튼 특별히 이렇게 정부의 보조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축제, 그냥 스스로 마련한 비용으로 축제를 하고 많은 손님을 즐겁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는 점이 다른 축제하고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축제가 대개 이제 그 청보리 때 40만부터 50만 명 정도가 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메밀 축제도 뭐 30만 명이 오시고 해바라기 때도 상당히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은 막 적은 해에는 한 50만, 많은 해에는 한 80만 명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장료는 안 내지만 여기 와서 그래도 뭐래도 이렇게 돈을 쓴단 말이죠.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오고 가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피드백을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면은 1인당 평균 한 5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돈이 꽤 돼요. 80만 명이라고 그러면 4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 돈이 태반이 고창 군에 풀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경제 효과가 꽤 크고요. 청보리밭 축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축제 장터가 생겨요.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시니까 여기 와서 자기 농산물을 팔고자 희망하는 농민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장을 개설을 해주죠. 그러면은 뭐 한 5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농산물들을 팔고 특산물을 팔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도 뭐 한 10억은 훨씬 넘는 그런 그 소득 효과가 생깁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우리 군에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전염 우려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게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는 툭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뭐 몇십만 명이 와도 사회적 거리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시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축제를 할 수는 없고요. 또 무슨 사람을 오시도록 홍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이 금년에도 뭐 보리는 심어놨을 거야 또는 금년에도 해바라기 꽃이 필 거야 하는 그런 자기 판단으로 해서들 오신단 말이죠. 근데 역시 수가 줄긴 줄어요. 축제할 때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손님이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도 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일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준비해서 팔기도 하고요. 커피나 식사를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죠. 하여튼 뭐 규모는 많이 줄었고요. 뭐 여기 그 축제를 하고 할 때는 한 뭐 200여 명이 와서 그 장사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대폭 줄었잖아요. 그런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뭐 역시 오시는 분들이 칭찬을 해줄 때가 보람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농업 경관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무료로 하느냐 참 걱정도 해주시지만 아무튼 그런 그 발상 그런 게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그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어깨가 으쓱으쓱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무료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비용을 많이 안 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고민이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서 훨씬 품격 높은 농업 경관을 만들고 그것을 내방객들에게 비용 분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작은 비용으로 농업 경관을 만들고 무료로 운영할 것이냐 여기는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료를 고수하고 있었고 그것을 손님들이 더 칭찬을 해줘요. 실은 거기에 고무돼서 내가 무료 경관 농장을 더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시 큰 상을 타고 나니까요, 책임감이 더 늡니다. 상이라는 게 뭐 여태까지 잘했기 때문에 주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의 한 측면은 앞으로도 더 잘해라 라는 격려와 채찍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하여튼 상을 받았으니까 수상자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류의 그 의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고 있죠. 뭐 일가 가족들 김용기 장로님의 그 근검, 절약, 그리고 노력, 실천을 같이들 하고 있는 동지들이신데요. 모두가 다소 어렵더라도 그렇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서로 어깨동무해서 누군가 힘들고 지쳐한다면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같이 그렇게 모두들 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